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구독자 700명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우리 채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SLM,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오늘 분석할 소스들이 막 책상에 한가득인데요. 네, 자료가 꽤 방대하죠. 맞아요. SLM의 2025년 3분기랑 4분기 실적 발표 자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퍼런스 콜 스크립트, 월가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리고 실제 학자금 대출자들의 진짜 쌩쌩한 목소리가 담긴 레딧 스레드까지 총망라했습니다. 정말 밑바닥부터 훑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그럼요. 오늘의 딥다이브 미션 아주 명확합니다. SLM이 최근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뒤엎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이 과도기적 상황이 과연 주주들에게 위기일지 아니면 일승일대의 매수 기회일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지금이 2026년 2월 23일이니까 시장의 평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때죠. 그리고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 대화 중에 막 소파이나 네비언트 같은 경쟁사 이름이 언급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오직 SLM의 압도적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조연일 뿐입니다. 오늘의 스포트라이트는 무조건 SLM 산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회사가 얼마나 깊은 해자를 파놓고 있는지 기본부터 가보죠. 네, SLM이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체급인지를 아는 게 모든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숫자로 들어가 보죠. SLM은 미국 사립학자금 대출, 즉 PAR 시장에서 무려 60에서 6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입니다. 와, 60%면 그냥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점유율보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구축한 오프라인 인프라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2,400개 이상의 대학 재정지원부서와 아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400개 대학이요? 네. 대학 행정실에서 학생들에게 대출 상품을 안내할 때 SLM이 기본 옵션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파이나 네비언트가 아무리 마케팅을 쏟아부어도 이 행정실 책상 위를 점령한 SLM의 물리적 장벽을 하루아침에 뚫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앱 하나 달랑 잘 만든다고 비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철옹성 같은 해자를 바탕으로 지난 2025년 4분기에 월가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GAAP 기준 희석 주당 순이익 EPS가 1.12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0.94달러를 무려 19.2%나 상회했습니다. 2025년 전체 EPS는 3.46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요. 수익성이 엄청나네요. 순이자 마진도 5.24%로 탄탄하고 신규 대출 취급액도 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나 성장했잖아요. 네, 지표들이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저는 실적 자료를 보면서 숫자의 크기보다 대출자들의 퀄리티에 진짜 놀랐습니다. 신용 점수, 그러니까 파이코 점수 평균이 755점이더라고요. 게다가 보증인 비율이 88에서 90% 이상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쉽게 말해서 갓 성인이 된 대학생이 돈을 빌리지만 결국 부모님이 빚 보증을 서주니까 떼일 염려가 거의 없는 초우량 대출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SLM 경영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질문 던져볼게요. 이렇게 완벽한 해자에 실적까지 좋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 SLM 주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장 사야 하는 건가요? 차분하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거든요. 바로 2026년 가이던스의 역설입니다. 역설이요. 네. 회사가 신규 대출 성장률은 12에서 14%로 매우 높게 잡았어요. 그런데 2026년 예상 EPS는 2.70달러에서 2.80달러로 발표했습니다. 2025년 대비 이익이 오히려 20% 가까이 하락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대출을 10% 넘게 더 파는데 이익이 20% 줄어든다고요? 네. 비용이 폭증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HR1 법안을 봐야 합니다. 연방 예산조정법이죠. 그 워싱턴에서 통과된 그 법안이요? 네. 이 법안이 2026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대학원생들에게 한도 없이 지원하던 그라드 플러스 대출이 전면 폐지되고 연간 25,000달러로 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겁니다. 2만 달러면 로스쿨이나 의대 가는 학생들한테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LM의 CEO 존 위터와 CFO 피터 그레이엄이 최근 BofA 컨퍼런스와 어닝콜에서 이 상황을 5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 기회라고 부른 겁니다. 와, 50억 달러요? 정부가 퇴장하면서 연간 50억 달러어치의 텅 빈 수요가 민간 사립대출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생겼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정부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스스로 퇴장하면서 생긴 엄청난 공백을 다크호스인 우리 SLM이 독식하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원생 시장을 완벽하게 선점하려면 2026년에 마케팅, 대학원생 맞춤형 신용 모델 개발, 상품 설계 등에 대규모 선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비용이 확 늘어나는구나. 네, 단기적으로 비이자 비용이 7억 5천만 달러에서 7억 8천만 달러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은 올해를 EPS가 떨어지는 이른바 파종의 해로 보고 있는 거죠. 임시로 마케팅비를 쏟아붓는 거군요. 주가 하락은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깎아먹더라도 장기적인 영토를 넓히겠다는 결단인 셈이죠. 그런데 SLM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또 다른 전략이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바로 KKR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과거 SLM은 대출을 끝까지 장부에 안고 가는 밸런스 시트 방식이었습니다. 10년, 15년 동안 이자 받으면서 계속 끌고 가는 방식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KKR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 투자회사에 대출을 취급하자마자 팔아넘기는 일종의 자본 경량화 모델로 전환 중입니다. 아, Originate to Sell이라는 그 모델이군요. 네. KKR 컨소시엄은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0억 달러의 신규 대출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위험 이전, 즉 트루세일입니다. 대출이 부실화될 리스크는 KKR이 가져가는 거죠. 그럼 SLM은 뭘 먹고 사나요? SLM은 고객과의 관계와 대출 관리를 유지하면서 짭짤한 서비스 수수료를 챙깁니다. 경영진은 이 파트너십 수수료 비중을 현재 전체 매출의 8%에서 장기적으로 21%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요즘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런 자산 유동화 방식이 잠깐만요. 전문가님,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SLM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뭡니까? 너무 거시적으로 갔네요.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 바로 주주 환원입니다. 리스크가 줄고 현금이 돌기 시작하니까 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5억 달러요? 네, 사실 SLM의 자사주 매입 역사는 놀랍습니다. 지난 5년간 유통 주식의 무려 55%를 사들여서 소각해버렸어요. 와, 5년 만에 주식을 반토막 냈다고요? 진짜 주주 친화적인 행보네요. 시총이 그대로여도 내 주식 가치는 2배가 되는 마법이잖아요. 그렇죠. 엑셀시트 위에서는 정말 완벽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민심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안 그래도 저도 소스 분석하면서 레딧 커뮤니티 민심을 봤거든요. 진짜 살벌하던데요? 네, 레디스레드가 꽤 화제였죠. 제목부터가 막 셀리메이에서 대출받은 걸 후회한다. 셀리메이가 진짜 그렇게 나쁜가요? 이런 글들이 수두룩해요. 처음엔 이자율이 낮았는데 금방 11%, 12%로 치솟아서 이자만 갚다가 파산하겠다는 사연들이 쏟아집니다. 대출자들에게는 현실적인 고통이죠. 구독자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학생들이 파산하면 결국 우리 SLM 주가도 박살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90% 보증인이 있다고 해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레딧에 끓는 민심이 실제 재무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팩트를 숫자로 짚어보죠. 30일 이상 연체율이 현재 4.0%로 전년 동기 3.7% 대비 명확하게 상승했습니다. 연체율이 실제로 오르고 있군요. 네, 그리고 이게 소송 리스크로 번졌습니다. 현재 제피아 vs SLM 코퍼레이션이라는 증권 사기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걸었다고요? 조기 연체율이 급증하는데도 경영진이 단순한 계절적 정상범위라고 잘못 공시했다는 혐의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 연체율 악화 사실이 시장에 알려졌을 때 주가가 하루 만에 8%나 하락한 적 있죠. 헐, 8% 폭락이요? 진짜 뼈아픈 리스크네요. 그래서 월가의 시선도 아주 팽팽하게 갈립니다. JP모건은 비중 축소 의견을 내고 목표가를 25달러로 낮췄고요. 컴파스 포인트는 유일하게 매도 리포트를 내며 목표가를 23달러까지 후려쳤습니다. 매도 의견이요? 근거가 뭔가요? KKR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훼손하고 플러스 개혁 효과가 시장에서 과대평가되었다는 경고입니다. 비용만 쓰고 실속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거 너무 극단적인데요? 반대로 희망적인 리포트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TD 카우엔이나 도이치방크는 오히려 목표가를 $40로 상향하면서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단기 진통을 겪고 나면 2027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고성장 궤도에 진입한다는 논리죠. 정리하자면 이거네요. 연체율 증가랑 2026년 단기 비용 지출이라는 진짜 뼈아픈 리스크가 있지만 경쟁사인 소파이나 네비언트가 절대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2,400개 대학과의 강력한 해자가 방어해 줄 거라는 뜻이군요. 게다가 주가 기준 PER이 8배 수준이라 역사적으로 저평가 구간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SLM의 2026년은 그 연체율 리스크와 단기 EPS 하락을 견뎌내야 하는 전환기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시장을 독식할 준비를 하고 있고 KKR 파트너십으로 리스크를 덜어내고 있죠. 그럼 2027년 전망은 어떤가요? 2027년에는 10% 후반에서 20% 초반대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게 경영진의 자신감입니다. 네, 오늘 종을 깊게 파헤쳐 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분석한 소스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거시경제의 압박과 실업률 이야기인데요. SLM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90%에 달하는 부모님 보증이잖아요. 네, 최후의 방어선이죠. 하지만 만약 향후 경제 위기로 청년 실업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지고 그 부모 세대의 은퇴 자금이나 부동산 자산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90%의 보증인이라는 안전망은 과연 SLM을 끝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두 세대의 불을 동시에 끌어내리는 시한폭탄이 될까요?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소름 돋는 가정입니다. 만약 그런 극단적인 거시경제 폭풍이 온다면 90%라는 숫자는 방어벽이 아니라 연쇄 파산의 도미노가 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정답은 아무도 모르죠. 자, 구독자 여러분은 SLM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업이 단기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일생일대 가치주인가요? 아니면 거시경제 폭풍 속에 숨겨진 피해야 할 함정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자 700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